이 PC는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똑같고 케이스만 다른 것 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리스터입니다. 오늘은 조립 PC를 구매하실 때 일반 구매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주요 사양은 같은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카드 할인이나 쇼핑몰 행사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요인들을 제외하고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산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PC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PC의 주요 부품들을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과 성능을 유지하는 부품으로 나누어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늘 다룰 가격 차이의 원인 역시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CPU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판매 방식, 즉 패키지 형태에 따라서 정품, 멀티팩, 그리고 벌크로 나누어집니다. 패키징 구성이 간소한 멀티팩이나 벌크 제품이 정품 박스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중요한 점은 이 제품들의 성능은 완벽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단지 판매를 위한 포장 방식의 차이일 뿐인데요. 최근에는 멀티팩 제품도 정품과 동일한 AS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PC의 성능이나 사후 관리 면에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립 PC 업체들이 합리적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정품 박스 대신 멀티팩이나 벌크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게 결코 나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부품의 정품 박스를 직접 받아보고 싶어하는 민감한 사용자라면 정품 박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기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CPU를 이용한 가격 변경 이유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CPU를 이전 세대를 사용하여 가격을 낮추는 판매 전략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배웠듯이 게이밍 PC의 실제적인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립 PC 업체들은 그래픽카드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신 CPU를 탑재한 모델과 이전 세대의 CPU를 탑재한 모델들을 동시에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예산에 맞춰 최신 플랫폼을 선택할지 아니면 가성비 높은 실질 성능을 선택할지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판매 구성 전략인 셈이죠. 인텔과 AMD CPU 세대 변경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조사가 설정한 제품의 등급, 즉 티어의 차이입니다. 같은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이라도 그 안에는 여러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MSI 제품을 보면 기본에 충실한 벤투스, 중간 등급인 트윈 프로저, 그리고 좀 더 상급 모델인 게이밍 트리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급이 올라갈수록 디자인이 화려해지고 쿨링팬의 개수나 방열판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점은 티어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래픽 성능 자체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 PC 업체에서는 대부분 기본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요. 아니면 디자인을 위해서 종종 중간 등급의 그래픽카드도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PC를 구매하실 때 이 그래픽카드 차이점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그래픽카드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바로 VRAM 비디오 메모리 용량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VRAM 용량에 따라 가격은 물론 실질적인 게이밍 성능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래픽카드 제품 중에 VRAM 용량이 나눠지는 모델은 엔비디아의 RTX 5060ti와 라데온 RX 9060XT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모델은 VRAM 용량이 8기가와 16기가로 나눠져 있고요. 가격 차이와 성능 차이도 분명히 나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픽카드 모델이 들어간 PC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VRAM 용량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메모리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는 무엇보다 용량 구성이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최근에는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조립 PC 업체들은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용량을 조절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게이밍 PC 같은 경우에는 32기가 메모리 구성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표시되는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16기가 한 장만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사무용이나 가정용 PC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PC 환경에서 쾌적한 사용을 위해서는 메모리가 16기가 정도 돼야 적당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8기가만 장착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8기가 메모리 용량으로도 PC는 사용 가능하지만 PC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 환경이 되거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메모리 사용 환경이 높아지게 되면 사용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메모리 용량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CPU와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사용자가 PC의 성능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립 PC 업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등급이 검증된 제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은 지킨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능 유지 부품들은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당장 PC를 사용할 때 성능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조립 PC 업체들은 겉으로 보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능 유지 부품 쪽에서 원가를 절감하거나 가격 변동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 PC를 구매할 때는 성능 유지 부품의 구성을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에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메인보드는 모두 인텔의 최신 CPU를 장착할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뚜렷하죠. 왼쪽은 기본형인 H810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중급형 라인인 B860 모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열판 유무인데요. PC 부품은 열 관리가 곧 성능 유지력으로 이어지는데 중급형 모델은 전원부와 SSD 장착 부위에 두툼한 방열판이 있어서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기본형 메인보드에는 방열판이 거의 없죠. 거기에 또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중급형 메인보드에는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좀 더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아이언 실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모리 슬롯의 개수와 후면 연결 단자의 확장성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이 두 메인보드는 동일한 i5급 CPU를 장착해서 게이밍 PC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조립 PC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충분히 기본형 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물론 많은 업체들이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서 중급형 메인보드 제품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립 PC를 선택할 때 단순히 최신 CPU 지원이라는 말만 믿기보다 방열판 구성이나 슬롯의 확장성이 내 사용 목적에 맞게 잘 갖춰져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SSD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D램 기능이 있는 SSD인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PC 사용 환경에서는 D램 기능이 없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PC 사용 목적이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적인 작업이라면 이 D램 기능이 있는 SSD를 장착한 PC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D램 기능이 있는 SSD가 가격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조립 PC 업체에서는 이 D램 기능이 있는 SSD 사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사양 PC를 선택할 때는 이 D램 기능이 있는 SSD가 장착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SSD 브랜드별 가격 차이입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데이터 안정성과 AS 보증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PC를 선택할 때 이 점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SSD에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SD 벌크나 병행 수입 제품의 사용 유무입니다. 아무리 삼성이나 SK 같은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사용했다 해도 만약 벌크나 병행 수입 제품이 들어갔다면 제조사의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AS 보증 기간도 1년 내외로 짧은 경우가 많죠. 물론 대부분의 조립 PC 업체가 자체적으로 1년 무상 AS를 제공하긴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SSD의 불량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매하는 PC의 SSD가 국내 정품인지 아니면 병행 수입이나 벌크 제품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PC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립 PC 견적을 보실 때 파워의 용량을 주로 보는데요. 물론 이 용량도 중요하지만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용 PC라면 용량 못지않게 등급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 환경에서 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조립 PC 업체에서는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파워 용량 수치는 맞추고 인증 등급이 낮은 저가형 파워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당장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PC를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과 등급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CPU 쿨러 구성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U의 성능은 발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립 PC 구성은 최적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조립 PC 구성에서는 인텔의 K 시리즈나 AMD의 X 시리즈 같은 고성능 CPU를 탑재하면서 그 CPU에 걸맞지 않은 기본 쿨러를 사용해서 발열 제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고성능 CPU가 탑재된 PC를 구매할 때는 쿨러의 구성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PC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워낙 디자인이 다양하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라 전체 견적에서 가격을 조절하기 가장 유연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를 구매하실 때 구성된 케이스가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대 제품인지 따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케이스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케이스의 가격과 PC 판매 가격을 매칭해 보면서 적절하게 가격이 책정됐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립 PC의 주요 부품별 가격 변동 요인과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합리적인 구성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정작 내가 사려는 PC의 상세 구성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모든 부품의 상세 모델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에서 구매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명 공개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선택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업체라면 저가형 부품을 사용한 가성비 라인과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한 프리미엄 라인을 모두 구성하고 그 모델명을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자신의 예상과 우선순위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PC의 정확한 모델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는 내가 적정한 가격에 적절한 품질의 PC를 구매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품의 모델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판매점을 선택하고 그 구성 부품 하나하나의 등급과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용도와 예산에 맞는 최적의 PC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좋은 PC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